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나요? 오늘 공부하는 주제는 주사위의 비밀과 자전거 경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생님, 주사위에 비밀이 있나요? 그냥 1부터 6까지 써 있는 거잖아요? 물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위를 잘 살펴보면 눈을 아무 위치에 막 넣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사위 눈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주사위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 규칙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원리를 알면 파스칼의 퀴즈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 파스칼의 퀴즈가 안 보이는 주사위의 눈이 얼마인지 찾는 거였죠? 네, 맞아요. 선생님, 이 문제 계산이 조금 복잡해도 원리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해 볼래요? 선생님,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수들을 다 더하면 21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사위가 5개였잖아요. 그럼 21이 5번 있으니 눈을 다 더하면 105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보이는 눈을 다 찾아서 더합니다. 그리고 105에서 빼주면 안 보이는 눈이 나오겠죠. 네, 맞아요. 당연히 보이는 부분을 찾으면 안 보이는 눈을 알 수 있겠죠. 오! 선생님, 그런데 그게 삼겹살 선생님이 하신 방법 아니에요? 파스칼은 그 방법으로 안 했다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려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주사위의 비밀을 알면 굳이 보이는 눈을 다 찾아서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안 보이는 눈을 알아낼 수 있어요? 주사위의 눈은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는다고 했죠. 주사위의 눈은 마주보는 면의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자, 이 주사위를 보세요. 그럼 마주보는 면의 눈을 찾아봐야겠네요. 1이랑 마주보는 건 6이에요. 2는 5랑 마주보고 있고 그럼 당연히 3과 4가 마주보겠네요. 아, 이거 7을 가르기 했던 수들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마주보는 수를 더하면 7이네요. 정말 잘 찾았어요. 그게 바로 주사위 눈의 비밀입니다. 주사위는 항상 마주보는 면에 있는 눈의 합이 7이 되도록 만들어집니다. 이 원리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먼저 파란 주사위의 아랫면에는 몇이 있을까요? 당연히 3의 반대쪽이니 4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주황 주사위의 윗면과 아랫면의 눈을 더하면 얼마죠? 그건 항상 7이죠. 그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주사위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것도 다 7이죠. 아, 그럼 답이 나왔네요. 선생님, 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황, 빨강, 노랑, 초록은 어차피 다 위, 아래가 7이니까 파란 주사위의 밑면에 뭐가 있는지만 알면 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예요. 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쉽네요. 그럼 7이 4개니까 28이고 파란 주사위 밑면은 4니까 답은 32예요. 좋습니다. 우리 이 성질을 사용해서 주사위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먼저 이 주사위들을 보세요. 밑면에 있는 눈들은 보이지 않지만 얼마인지 다 알 수 있죠? 네, 너무 쉬워요. 초록 주사위는 위에 보이는 면에 3이 있으니 아래에는 4가 있어요. 파란 주사위는 반대로 위에 4가 있으니 아래는 3이겠네요. 노란 주사위는 아래 6이 있습니다. 그럼 다 더하면 13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쌓은 세 주사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보이는 면의 눈을 다 더하면 얼마일지 생각해 볼까요? 이건 파스칼의 문제를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보이지 않는 눈을 다 찾으면 보이는 눈을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초록 주사위 밑면은 4고 노랑, 빨강은 합해서 14니까 안 보이는 눈이 18이네. 그리고 주사위 눈을 다 더하면 21이 3개니까 63이야. 선생님, 그럼 끝났네요. 63 중에 안 보이는 눈이 18이니까 보이는 눈은 45입니다. 정말 잘 해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의 문제도 해결해 봅시다. 이번에도 같은 원리를 사용하는 문제인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에요. 자, 이렇게 주사위 한 개가 있습니다. 보이는 눈이 가장 크려면 밑면에는 어떤 눈이 있어야 할까요? 이건 쉽죠. 당연히 1이 있어야 보이는 눈이 크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눈이 작아야 보이는 눈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 보이는 눈이 가장 클 때의 값은 20입니다. 그럼 반대로 보이는 면이 가장 작으면 얼마일까요? 선생님, 이건 반대로 밑면이 6이면 되니까 21에서 6을 빼면 15가 돼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렇게 주사위 3개를 붙였을 때 보이는 면이 가장 크면 얼마고 가장 작으면 얼마인지 생각해 볼까요? 이건 좀 어렵네요. 그럼 주사위별로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먼저 초록 주사위부터 해볼까요? 초록 주사위는 보이는 면이 몇 개죠? 3개죠. 그 중에 마주보는 면이 있나요? 네, 앞이랑 뒤는 마주보고 있어요. 그럼 그 마주보는 면의 눈은 항상 7이겠죠? 그렇죠. 그럼 초록 주사위의 눈이 가장 크려면 결국 윗면의 눈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아, 그럼 초록 주사위는 윗면이 6이면 돼요. 그럼 앞과 뒤는 7이고 윗면이 6이니까 더하면 13이 됩니다. 좋아요. 그럼 노란 주사위를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저 알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좋습니다. 이것도 초록색처럼 마주보는 면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마주보는 부분은 항상 7이니까 윗면과 오른쪽 면만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그럼 윗면과 오른쪽 면이 5와 6이면 제일 큽니다. 정확해요. 그럼 노란 주사위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7과 5와 6이라서 18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빨간 주사위는 어떨까요? 선생님, 이건 노란 주사위랑 똑같지 않아요? 이것도 18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새 주사위의 눈이 가장 크면 18이 2개, 13이 1개니 49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보이는 면이 가장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이거 아까랑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초록색에서 마주보는 면은 7이고 윗면이 작으면 되니 윗면에 1이 있으면 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노란 주사위도 마주보는 면은 7이고 나머지 두 면을 1과 2로 하면 제일 작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럼 가장 작은 경우 합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선생님, 주사위 쌓기 진짜 재밌네요. 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 주사위를 사용하거나 주사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이 문제도 만들어 볼 테니 선생님이 풀어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주제를 공부해 볼까요? 선생님, 두 번째 주제는 자전거 경주하세 한 말이에요. 이거 잘 읽어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속력과 시간과 거리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속력이 뭔지 알아요. 아빠가 운전할 때 자동차의 바늘이 막 움직여서 물어봤었거든요. 아빠가 자동차 속력을 알려주는 바늘이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이 바늘이 자동차 속력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시속 60km예요. 시속 60km라는 게 1시간에 60km를 간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시속 100km인데 1시간에 100km를 간다는 뜻이에요. 시속 100km면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사람이 달리는 거랑 비교하면 매우 빠른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속 40km를 넘기 어려워요. 동물 중에 치타는 순간 속력이 시속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 속력도 그 정도 돼요. 기차는요? 같은 고속열차는 시속 300km 정도 됩니다. 매는 최고 시속이 390km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 빠르네요. 네, 이 정도 속력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비행기가 더 빠르겠죠? 네, 보통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시속 800에서 900km 정도 되니 기차보다도 훨씬 빠르겠죠. 와, 비행기 엄청 빠르네요. 더 빠른 것도 있어요? 인간이 만든 물건 중 가장 빠른 건 우주로 발사된 우주선들이에요. 1969년 발사된 아폴로 10호는 약 시속 4만 km 정도의 속력을 냈고 1977년 발사된 보이저 2호는 아직도 시속 6만 km를 넘는 속력으로 날고 있어요. 이 정도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30초 정도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와, 비행기랑 비교도 안 되네요. 선생님, 그런데 속력은 이제 알겠는데 속력과 시간과 거리의 관계는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달린다고 해봅시다.
이 자동차가 이속력 그대로 2시간을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에 60km씩 2시간 갔으니 당연히 120km죠. 좋아요. 자전거를 타고 시속 20km로 4시간을 달리면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그야 당연히 80km죠. 20km씩 4번이니까요. 바로 그게 속력, 시간, 거리의 관계예요. 거리를 구할 때 속력과 시간을 어떻게 했나요? 곱했어요. 네, 움직인 거리는 바로 속력과 시간의 곱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였네요. 좋아요. 그럼 활동지를 쓰고 아래 질문을 풀어볼까요? 낙타가 시속 15km의 속력으로 7시간 걸었다면 움직인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15 곱하기 7이니까 105km예요. 찬유가 시속 3km로 걸어서 12km를 걸어야 하면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3에다가 뭔가 곱해서 12가 되는 수를 찾아야 되니 4겠네요. 네, 그러니까 4시간을 걸으면 되겠죠? 네, 어려운 줄 알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자전거 선수와 새 문제를 풀어봅시다. 두 선수가 서로 마주보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서 두 선수가 만날 때까지 새가 날아간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엄청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이거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네,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는 생각하지 말고 두 선수가 만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 생각해봐요. 두 선수가 시속 10km로 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1시간 뒤 선수들의 위치를 표시해 보세요. 10km씩 움직였으니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또 1시간이 지나면 선수들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또 1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두 선수가 만나네요. 그럼 3시간 만에 두 선수가 만나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진짜요? 벌써 풀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두 선수가 만날 때까지 얼마나 걸렸죠? 3시간 걸렸어요. 그동안 새는 시속 25km의 속력으로 계속 날아다녔죠? 그럼 25km로 3시간 날아다녔으니 25 곱하기 3을 해서 답은 75km네요. 와, 진짜 그렇네. 엄청 복잡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쉽게 풀었어요. 진짜 신기해요. 네,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학 동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문제를 더 해결해 볼까요? 경륜 선수가 꿈이었던 가우스가 꿀꿀 그랑프리에 참가했어요. 한 바퀴만 돌고 시합을 포기했어요. 열심히 달리면 되는데 왜 포기했지? 가우스가 경기를 포기한 이유도 속력, 거리, 시간의 관계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랑프리 경기는 평균 시속 40km로 둘레 길이가 10km인 경기장을 2바퀴 돌아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20km를 달리는 거네요. 선생님, 시속 40km로 20km를 가려면 1시간도 안 걸려요. 40km에 딱 반만 달리면 되니 30분이면 되겠네요. 여러분이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네요. 진짜? 그랑프리 경기는 30분 만에 2바퀴를 돌아야 하는 거였어. 가우스는 자전거가 고장나서 한 바퀴를 도는데 30분 걸렸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 가우스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미 경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합을 더 할 수도 없었네요. 자, 속력, 거리, 시간의 관계를 아니 이런 문제가 정말 쉽게 해결되죠? 선생님, 이번 수업도 너무 재밌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슬슬 해결되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이 책의 마지막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